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기페리나 게임스를 여러분이랑 같이 볼 건데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네요. 두두두두두두두. 정말. 그리고 그 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울리히라고? 울리히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그리고 그 후 착륙. 최근 그녀는 같은 꿈을 자주 꾼다. 꿈속에서 두 눈은 마치 안개에 가려진 듯했고 입에서는 문장이 되지 못한 잠꼬대만 흘러나왔다. 허공이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끝이 없으나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입을 열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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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성 지원 해주잖아. 내가 할 필요 없었잖아. 하지만 미약한 소리는 눈보라에 삼켜지고 칼바람이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을 찢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태어난 이 세계는 끝없이 넓지만 어느 한 구석 자신에게 남겨진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오늘따라 헬리콥터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 테네시 시골에 헬리콥터가 날아갈 일이 뭐가 있다고? 의식이 점점 사라졌다. 이 추운 날에? 그때 칼바람을 뚫고 개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리고 축축하면서 따뜻한 코가 그녀의 얼어붙은 얼굴에 닿았다. 강아지 코! 촉촉하고 따뜻한 강아지 코! 말랑말랑 만지고 싶어요. 천천히 좀 가자, 천천히. 이 개구쟁이 아가씨야, 뭘 발견한 거니? 설마 또 새끼곰 새끼곰 발견한 적 있냐고. 이번에는 새끼곰이 아니고 새끼 인간이네요. 세상에.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웃음을 대신하고 눈보라에 섞여 날아오던 말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폭신하게 눈 덮인 땅을 다지는 다급한 발소리가 순식간에 귓가에 들려왔다. 그리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다. 아이고 가엾어라. 꽁꽁 얼었네. 이 작은 손 좀 봐. 이렇게 차갑다니. 다가온 이가 그녀를 번쩍 안아 외투 아래 감쌌다. 세상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작은 세상은 이다지도 따스했다. 요란한 눈보라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고 차기 식은 팔다리는 온기를 되찾았다. 모든 게 그렇게 마음이 놓였다. 괜찮다, 아가. 다 괜찮아. 이렇게 처음 만났구나. 하나, 둘, 셋. 정확하게 7마리네. 내가 마지막에 여기 떠날 때와 똑같다. 돌아왔구나. 이벤스 다음인가 봐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듯 비바리움의 열대어를 관찰하던 시선을 거두었다. 우주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의 관찰 기간을 거쳐 격리병동에서 나왔을 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다리가 지상에 다다랐음을 느꼈다. 그때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녀는 미소 지은 채 굳어버렸다. 사실 내가 주문한 건 10마리였거든. 근데 폭풍우가 지나간 직후라서 사방이 정신없이 난리잖아. 책임자가 그러더라. 우리에게 열대관상어를 주식으로 삼아 당장 굶어 죽는 녀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런 건 긴급 물자 목록에 넣을 수가 없다고. 긴급 물자 목록에 또 넣은 거야? 이사베스? 그 7마리는 그가 기른 거야. 우리가 개발한 전송 플로피 디스크가 그의 업무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나한테 빌려준 거고. 그 말은 이전의 그 녀석들이 아니야. 7마리는 맞는데. 메두사가 머리카락 사이에 숨어있는 어느 형제를 들어올렸다. 그랬다가는 너희 잘 새겨둬. 이번엔 훔쳐먹으면 안 돼. 그랬다가는 물어내야 한다고. 나 지금 주머니에 돈도 몇 푼 없단 말이야. 저번에 오기 전에 훔쳐먹었댔지?
네가 굳이 여기 지부에 똑같은 실험실을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원래 실험실은 진즉번에를 갔는데 그 향로 제가 분명 바가지 씌운 거라니까? 이번 달 수당도 아직 입금 안 됐는데 이렇게 펑펑 써대다니. 키페리니가 가져온 데이터의 분석이 아직 안 끝났어. 동일한 연구 환경은 사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잠깐, 방금 어느 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했다고. 그냥 가구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비상식이 쉽게 구해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테이블 옆에서 자고 있던 작은 생명체까지 형제 간의 다툼에 뛰어들며 크지 않은 실험실이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키페리나의 귀에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폭풍우 리버스.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그 안에 섞인 몇 개의 중요한 단어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 그녀의 시야에 옆에 있는 비바리움이 들어왔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장난치고 있었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광경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히사베스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맴돌았다. 원래 그 녀석들이 아니었구나. 그들은 여기 없어. 현기증이 덮쳐왔다. 갑자기 무중력의 우주로 추방당한 것 같았지만 별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어느 거대한 존재를 느꼈다. 그녀를 잡아끄는 건 그 인력이 하염없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What? 그래서 계획이 뭔데? 어라? 네? 자신의 앞으로 쓱 내밀어진 예쁜 편지 봉투에 위태위태하던 그녀의 의식이 다시 지상으로 끌려왔다. 이건... 알겠다. 방금 딴 생각 중이었지? 성 파블로프조 재단의 초대장이야. 존경하는 우주 비행사 귀하라고 적힌. 재단 쪽에서 우리가 해낸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해. 그래서 라플라스와 함께 교류의 성격을 띤 공로 축하 파티를 열 거야. 네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명단에 있지. 왜 그런 표정이야? 아니, 아빠가 폭풍에 휩쓸려서 리버스 됐다고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공로 축하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제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잠시 말을 멈췄던 그녀가 그 단어를 꺼냈다. 폭풍우에 관해. 뭔가 진전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녀는 희소식을 갈망했다. 그녀 자신도 정확히 뭘 바라는지 모르는 희소식을.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히사베스의 차분한 얼굴이었다. 모든 게 진행되는 중이지. 그런데 이제 너도 라플라스 사람이잖아. 폭풍우 같은 과제에서 단시간에 새 진전을 얻는 건 비현실적이란 걸 알아야 해. 연구원이 꼬마 우주 비행사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렇게 관측 데이터 힘들게 가져왔는데 진전이 생기는지 기대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오빠도 이번에 8년간 실험한 논문이 드디어 억셉돼가지고 연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란 건 알겠어요. 인내심을 가져. 넌 이미 소임을 다했잖아. 이제 책상머리에 앉은 우리가 나설 차례야. 보통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제발 부탁이야. 넌 거의 941생으로 이제 막 우주에서 돌아왔다고. 너에게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휴식과 안정이야. 하지만 꼬마 우주 비행사의 찌푸러진 미간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면 하자. 뭐지? 세계에 익숙한 물건과 초대장이 키페리나의 품에 탁 안겨졌다. 우리가 전에 썼던
전송 플로피 디스크인가요? 네가 돌아올 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버전이야. 이제 이론적으로 목적지를 생각만 해도 주문을 발동할 수 있어. 아! 공로 축하 파티는 일주일 후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못 있겠으면 이 체험 데이터나 좀 모아주던가. 소녀의 푸른 눈동자에 소녀의 푸른 눈동자가 곧장 밝아졌다. 네, 문제 없어요. 맡겨주세요. 하지만 이내에 뭔가 떠오른 듯 그녀가 다시 멈칫했다. 그런데 이걸 쓰려면 전송 목적지가 필요하잖아요. 전 어디로 가야 하죠? 아이고, 메두사는 바쁜 와중에도 여유롭게 웃었다. 알아서 해. 네 마음이니까. 갈 곳이 없는데요, 이제. 뒤에 있는 온실 연구실의 문을 닫은 키페리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키페리나 양, 무슨 일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폭풍우 현상을 확인한 꼬마 우주 비행사가 지을 법한 표정이 아닌데. 폭풍우 당해버렸다고. 가족들이 다 쓸려 나갔다고. 복도 반대편에서 예상 밖의 조합이 다가왔다. 히사베스 씨가 공로 축하 파티 소식을 전해주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낼 거예요. 그 공로 축하 파티에 여러분도 가실 거죠? 네. 우리 다 갈 거예요. 소녀가 품에 안고 있는 전송 플로피 디스크를 티나지 않게 힐끗 본 갈색 머리 청년은 상대를 배려하며 같이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전 공로 축하 파티 전에 키페리나 양 친구와 재단 지부에 한번 다녀와야 해서요. 새로운 화제가 곧장 키페리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 말은 네임데이 씨랑 보이저가요? 뭘 하러 가시는데요? 알다시피 이번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저 양에게서 특수한 마도학 파종이 몇 번 나타났잖아요. 재단이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보이저 양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 미리 가보자고 하려고요. 그러면 공로 축하 파티 전에 딱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부의 학자들도 시간이 되면 보이저 양과 더 본격적으로 소통해 볼 수 있길 바라거든요. 여행 가는 길이 무척 아름다운. 보이저가 옆에 있는 재단 직원을 향해 던지는 시선까지 더해 키페리나는 친구의 이중을 파악했다. 네 말은 가는 길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너도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지? 네. 응. 제 기억상 네임데이 씨 가장 가까운 지부도 여기서 꽤 거리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보이저가 어디서 왔는진 몰라도 종종 상식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걱정하지 말아요. 기페리나 양의 친구는 스스로 잘 챙길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린 그가 옆에 있는 섬세하고 무해한 듯 보이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보이저 양은 마도솔레의 조예가 깊잖아요. 보이저 양이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그녀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친구가 그녀를 향해 미소와 함께 꿋꿋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기 전까지. 나 가고 싶어. 나중에
행성 가보고 싶어. 그 말은 세계를 돌아보고 싶다는 거야? 나중에 가서 뭘 할지 다 생각해놨구나. 응. 친구의 눈에 떠오른 기쁨의 빛에 키페리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그녀는 연유를 알 수 없는 이 이상한 기분을 외면하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래. 네가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내가 널 막으면 안 되겠지. 그래도 가는 길에 조심해야 해. 모르는 사람이 말 걸어도 함부로 대꾸하지 말고, 낯선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녀는 손가락을 꼽으며 생각나는 주의사항을 하나씩 읊었다. 아, 나 키페리나 너무 어른스럽잖아. 너무 슬프다 진짜. 얘가 몇 살이라고 진짜. 애기잖아 아직 얘도. 아니면 같이 갈래요? 그럼 보이저 양에게 길동무가 생기잖아요. 등록 절차를 마치고 나면 같이 공로 축하 파티에 갈 수도 있고. 끌리는 제안이었지만 키페리나는 잠시 주저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히사베스 씨 연구를 도와드리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전 저만의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찾을 수 없을 뿐. 실례합니다, 히사베스 씨.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방금 복도에서 키페리나 양을 마주쳤는데 정신적으로 영 안 좋아 보여서요. 여기 지부에 머무르면 며칠 쉴 수 있게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근데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의 연구를 계속 도와야 한다더군요. 방문객은 평소와 달리 이례적인 인사 같은 건 생략하고 곧장 본론을 꺼냈다. 아, 이제 라플라스 애들이 가족이네 거의. 하지만 연구실의 주인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내가 계시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거야? 난 말도 제대로 못 꺼냈거든. 그냥 공로 축하 파티 얘기만 했을 뿐인데 걔가 예민하게 아니 축하는 됐고 일하고 싶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빌어먹을 운명에 휘둘린 후에 닥친 재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고통은 재빨리 털어낸 뒤 계속 다음 위대한 사명을 위해 피땀을 흘린다.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이 지역엔 이런 생물이 많이 나와? 메두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읽고 있던 손에 든 자료를 거치게 책상 위에 내던졌다.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애를 우주 비행사로 데려올 때 일이 순조로웠던 건 인정해. 하지만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 청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바쁘면 잠시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긴 하죠. 어쩌면 키페리나 양도 알 거예요. 자신이 이미 선택하고 준비도 했다는 걸.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결국 다르잖아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키페리나 양을 폭풍 이후의 세계로 보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순차적인 방식에 더 동의했지만 마주한 사람은 생각이 다른 듯 했다. 천천히 해봤자 그 애는 상하좌우도 모르는 상태에선 방향을 누가 알겠냐고 생각하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걸. 그 애는 강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잘할 거야.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녀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야 해. 키페리나 왜 이렇게 짠해? 왜 오늘따라 빌드업이 되게 흥미진진한데? 금발의 소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복도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길 반복했다. 왜? 아직도 생각이 안 끝났어? 품 안에 있던 불청객 작은 생명체가 제 성질을 못 이겨 고개를 쑥 내밀었다. 그 메두사가 새 전송 블루피시 디스크를 테스트해달라고 했잖아.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지만 그 아무데나가 어딘데요? 이 세상은 엄청 넓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당신 시간만 낭비했네요. 미안해하는 소녀의 표정에 함장솥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제 살갗을 움켜쥐었다. 나한테 사과할 거 없어. 네가 따라가겠다고 한 거니까. 전송 플로피 디스크는 분명 불티나게 팔리겠지만 라플라스에서 당장 민간의 판매권을 오픈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내야 해. 그 째째한 메두사가 나한테는 나눠주진 않으니 너한테 빌붙는 수밖에 없지. 아니, 함장솥은 생각이 있었구나. 네가 가는 대로 난 따라갈 거야. 몇 분 늦는다고 세계종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그의 말 중 한 단어에 키페리나는 살짝 멍해졌다. 세계 정말 그리고 보니 예전에 저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믿은 적이 있어요. 5살 때쯤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공연했던 마을에 점술사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던 저는 텐트로 돌아와 코질로프 씨를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질로프 씨가 한참 걱정하셨죠. 그녀의 얼굴에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기억나. 거긴 무르만스크에 있었어. 코질로프 씨가 그랬어. 그곳에서 날 주었다고. 제가 5살이던 그해 겨울 우리는 그 도시로 돌아가 공연했어. 그때가 딱 10년 전인데. 아니 뭐지 이 반전데? 1977년 바로 그 해야. 거기 가보고 싶어? 전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번째 전송 플로피 디스크를 꺼냈다. 목적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순간이동 술식을 발동한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목적지는 무르만스크야. 그 도시에 관한 기억이 머릿속에 흘러넘쳤다. 근사한 항구, 크고 높은 조각, 기억이 역류하며 머나먼 과거로 돌아갔다. 따스한 외투가 눈보라를 막아주고 텐트가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한 작은 세상을 떠받쳤다. 주문이 활성화되자 손에 든 플로피 디스크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불현듯 머릿속에서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다른 단어가 떠올랐다. 집. 기빨이나. 개선 후 전송 플로피 디스크는 여전히 전 과정에서 사용자가 집중해야 합니다. 방해를 차단하고 목적지를 생각하며 종착지로 이동하세요. 아하. 아니 이런? 아니 잠깐 멀미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막함은 사람의 의지를 뒤흔듭니다. 여기에 빠지면 키페리나의 의식이 방해받아 전송이 실패합니다. 조심해서 피하세요. 작은 불빛은 사람의 마음을 암시시켜줍니다. 키페리나가 저장한 오로라로 일부 막막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미니게임이람 대체? 어서 봐. 너희 나탈리아 이모가 무대에 올랐어.
저 멀리서 아름다운 형체가 천막의 하늘 배경 아래 나타났다. 세상에, 하늘이 나는 것 같아! 모두가 숨죽인 상황. 비명도 조심스러워졌다. 여인의 발밑에 있는 와이어는 고작 손가락 하나 너비였고 까딱 잘못하면 1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평지를 걷는 것 같았다. 멀리 바라보며 하늘 위를 산책하는 듯 했다. 마지막에 반대편 끝에 도착한 그녀가 관중석을 향해 인사했다. 잠시 정적이 내려앉는가 싶더니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고다! 우트렌나야 최고! 맹렬한 환호성 속에서 남자가 웃으며 어린 소녀를 보았다. 봤지? 괜찮단다. 나탈리아 이모는 줄에서 떨어지지 않아. 아드레아 오빠가 비도를 잘못 던질 일도 없고 바윤이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옐레나 언니를 묻는 일도 없을 거다. 우리 천막은 늘 단단하게 받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 밖에서 지진이나 홍수가 나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웃으렴, 알리야. 그 할머니가 하는 헛소리는 듣지 마. 애당초 세계종말 같은 건 없어. 무르만스크 교회. 요란하게 부는 찬바람과 두껍게 쌓인 눈 때문에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건 키페리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다 왔어. 바로 앞이야. 분명히 기억해. 당시 서커스단이 저쪽에 자리를 잡았어. 저기 작은 호숫가에. 어이! 어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와 주변을 살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새하얀색뿐이었다. 여기야! 소리를 따라 고개를 숙이자 작은 머리통이 옷깃 사이에서 빠져나왔다. 도마뱀 씨, 왜 그래요? 죄송해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할 때 제가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우리 전송 지점이 약간 어긋난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어. 작은 생물이 분노하며 펄쩍 뛰었다. 도마뱀이라니, 난 도롱뇽이야! 도롱뇽이셨어? 아하. 어라, 그런 건가요? 죄송해요. 그 작은 머리가 휙휙 돌아갔다. 아니,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게 아니라 넌 대체 어딜 가려는 거야? 내 말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지? 살얼음이 섞인 눈송이가 키페리나의 얼굴로 날아들고 토요하는 바람이 함장솥의 마지막 말을 휩쓸어 갔다. 네? 도롱뇽 씨,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여전히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작달막한 마도학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키페리나는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단 옷 안에 숨으세요. 지금은 바람이 좀 강하네요. 살을 내는 찬바람은 칼날 같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마와 몸은 심지어 기이하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부주의했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춥잖아. 더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했는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여기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다. 평소 그녀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편이었지만 목적지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결국 굳어버린 두 다리를 혹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건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엄마야, 쓰러지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눈보라에 시야가 가려진 탓에
방향을 찾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손발도 어느새 감각이 사라졌다. 찾았다. 하지만 자신이 찾던 것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기적처럼 다시 가벼워졌다. 여기야. 여기 3m를 넘어가면 바로 서커스단이 머물렀던 곳인데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가슴도 바뀌어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어라. 작은 3m를 넘어간 그녀는 제자리에 멍하니 멈춰섰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우트렌나야. 이상하다. 어째서... 망연자실한 그녀는 사방을 돌아보려 했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시야에 들어온 광경이 빙글빙글 뒤집어졌다. 어디선가 묵직한 것이 눈밭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대뇌가 둔하게 반응했다. 그 묵직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러게 멈추라니까. 너 저체온증이야. 이대로 가다간 죽어. 전송 플로피 디스크 어디 있어? 이리 줘. 내가 널 데리고 돌아갈 테니까. 뭔가가 그녀의 명치에서 폴짝 뛰어오르며 그녀를 향해 뭐라고 외쳤다. 돌아간다고요?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키페리나는 조금 전 바람에 실려 날아온 자신이 일부러 무시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더는 앞으로 가면 안 된다고. 너의 그 서커스단 사람은 폭풍에 휩쓸려 갔단 말이다. 맞다. 까먹었어요. 나 좀 봐.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지? 분명 히사베스 씨랑 다른 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여기 없어. 다시 한번 의식이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번엔 그녀를 외투로 감싸주고 그녀를 위해 눈보라를 막을 작은 세상을 만들어줄 사람이 더는 없다는 걸.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세계 종말은 이미 찾아왔다. 그런데 오가운 중 유일하게 남은 청각이 문득 뭔가의 기척을 잡아냈다. 그건 마치 발소리 같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리고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가 내심 기대했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놀란 외침이 분명하게 들려왔다. 이런, 아가, 얼른 정신 차려봐.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의식이 사라지기 전 기억과 똑같이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팔이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헉, 설마 나탈리아 이모? 안녕하세요. 아이, 벌써 슬퍼. 아이고 저런.
작게 귀를 간지럽히는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꿈속으로 파고들며 키페리나는 깊은 잠에서 스르르 깨어났다. 다다음 버전에 루시 유니크 스킨 오는데 접을 거야? 여기에는 조금은 낡았지만 아늑한 방이었다. 창밖에 요란한 바람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그건 이 작은 공간과 전혀 무관한 듯했다. 키페리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두꺼운 담요가 상체에서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쩐지 따뜻하더라. 그녀의 동행이 약간 묵직한 거처를 들고 그녀의 배 위로 점프했다. 드디어 깼구나! 깜짝 놀랐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그 녀석들이 날 말린 도롱뇽으로 만들었을 거야. 일단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 그 사람이 손발이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요? 함장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자 30대의 부인이 마침 주방 같은 구석에서 돌아 나왔다. 그래 아가, 일단 좀 누워있으렴. 동상 입은 곳은 치료했지만 따뜻한 연고를 얹어 놓아야 더 효과가 좋을 거야. 자, 담요는 잘 덮고. 네. 부인의 목소리는 친근하고 자연스러웠다. 잠시 멍해졌던 키페리나는 이내 얌전히 다시 침대에 누웠다. 부인이 절 구해주신 건가요? 전...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야채 수프와 빵, 소시지 구이가 담긴 쟁반이 키페리나의 침대 머리맡에 놓였다.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누구든 이렇게 했을 거야. 자, 일단 좀 뭘 좀 먹자. 감사해요. 라리사 솜씨가 좋더라. 내가 방금 대신 맛을 봤거든. 아이 먹보. 상반신을 일으킨 키페리나는 쟁반을 다리 위에 올렸다. 배가 안 고프다고 생각했지만 음식 냄새가 콧속을 파고든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소시지 구이와 빵은 텅 빈 위장을 채워주었고 따끈한 야채 수프는 몸 전체를 녹여주었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며 몸에서 다시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 어때? 좀 나아진 것 같니? 맞아. 네. 많이 좋아졌어. 그러나 앞에 있던 부인이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나가, 네 표정은 아니라고 하는구나. 키페리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책과 부끄러움이 뜨거운 수프 그릇의 김과 함께 떠올랐다. 저는 그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쉬울 거라고는. 원래 고작 따뜻한 스프 한 그릇, 담요 한 장에 슬픔이 옅어지는 건가요? 중요한 걸 잃고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어도 결국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떨리는 손과 달리 그녀의 두 눈은 뻑뻑하게 메말라 있었다. 이 순간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었다면 그녀도 어느 정도 위안을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다들 이런가요? 인자강인데? 아니면 저만 이렇게 무정한 건가요? 향로의 채로 이루어진 작은 생물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고 한순간 실내에서 문틈을 파고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만 잠시 후 따뜻한 손바닥이 키페리나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그런 게 아니란다, 아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강한 아이라고 생각해. 강한 건 잘못이 없단다. 널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널 탓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두 손이 키페리나의 얼굴을 받쳐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려 마가. 그 푸른 눈은 마치 투명한 하늘 같았다. 키페리나는 문득 어디선가 그 눈을 본 적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가늠하기도 전에 그녀는 입을 열고 부인. 그때 갑자기 세상이 어둠에 삼켜졌다. 물리적인 의미로. 뭐야, 등이 왜 꺼졌지? 아이고, 내가 어디 부딪혔나? 어머, 발전기가 고장난 모양이네. 몇 년 전에 시추 현장에서 버려진 건데 지난달에 고친 게 또 탈이 날 줄이야. 일단 양초부터 켜보자.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잠시만.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뒤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 미약한 촛불이 켜졌다. 좋아, 이제 서로는 보이겠어. 다만 바깥의 눈이 그칠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골치 아프게 됐어. 발전기. 잠시 생각하던 키페리나는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찼다. 제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좀 봐도 될까요? 아, 이걸 또 고치겠다고? 아이고, 키페리나야. 진짜 애는 착해. 아니, 애는 착하고 이쁘고 다 하죠. 됐다! 됐어! 몇 번 깜빡거리더니 이내 실내 등이 다시 켜졌다. 대단하네. 어디서 배웠길래 이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거야? 부인의 칭찬하던 눈빛에 키페리나가 잠시 머뭇거렸다. 혹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완전 사이비 같은 문법으로 말한대?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가발전기나 야외 생존 기술 같은 걸 연구했었어요. 제가 만반의 준비만 하면 제 곁에 모두가 화를 피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무 쓸모도 없었네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에 키페리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집이라고 하기엔 생활감이 없었고 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누추했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곰 사냥꾼이 남겨준 집인데 내가 개조하고 물건을 더 들여놨단다. 하지만 여긴 완전히 지친 여행객을 위한 곳이야. 누구든 와서 몸을 녹일 수 있지. 키페리나의 이문 섞인 눈빛에 부인이 싱긋 웃었다. 이런 인적 없는 외딴 곳에 내가 뭘 하러 왔나 이해하지? 사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왔단다. 북서쪽에 자폴라르닌 시에서 서쪽으로 10km를 더 가면 진행적인 시추 프로젝트가 있어. 난 그곳에 이사고 내 남편은 엔지니어란다. 어라? 하지만 거긴 여기서 멀잖아요. 그래, 한나절을 걸어야 여기 도착하지. 거기다 하늘이 이렇게 비협조적일 줄은 몰랐어. 부인은 여전히 요란하게 눈보라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당장 눈이 그칠 것 같진 않으니까 시간을 때워보자. 이 모든 건 몇 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해. 당신나와 남편은 아직 젊었고 도시에서 각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 이것 좀 보세요. 이 자식들 진짜 미쳤다니까. 깊게 구멍을 파겠대. 지하 가장 깊은 곳까지 땅을 팔 거야.
석유나 다른 광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행성의 내층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지 보려고. 이보다 더 멍청한 짓이 있을까? 남자는 신난 듯 서류의 어느 줄을 가리키며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 엔지니어와 의사 모두 부족한 상황이야. 봐봐, 당신 생각은 어때, 라리사? 우린 그렇게 차를 타고 그 설안에 도착했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우리 첫째 아이도 기숙사에서 태어났지. 어리석단 생각이 들지 않니? 그럴 리가요. 지구의 중심이든 우주의 끝이든 그게 뭔지 알아내려는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그런 큰 프로젝트는 혼자서 완성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불가능한 것도 없죠. 아르세니, 그러니까 내 남편도 자주 그런 말을 했지. 어두워지는 부인의 미소에 키페리나는 뭔가 깨달았다. 그 말은 혹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렸나요? 예상 못한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결국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었어. 그 구멍은 팔수록 깊어졌단다. 우린 언젠가 지하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들이 우리가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하기 전까지. 수년 전 시추 현장. 내가 들었어. 그건 분명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야. 그게 뭐 별거라고요. 난 진짜 봤거든요. 그날 저녁 밖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계집 쪽에서 이상할 정도로 큰 인형이 보이더라고요. 당신 별 생각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람 키가 2~3m나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개들이 죽은 모습도 다들 봤잖아요. 당시 나랑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만둬야 해. 이러다가 우리가 뭘 풀어놓게 될지 누가 알겠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 청량한 웃음소리에 뒤덮였다. 자자 동지들, 진짜 저런 우스갯소리를 믿는 건 아니겠지? 그건 그냥 바람소리였어. 그 흉악한 곰은 야코프랑 일행이 추격하는 중이고 요즘 다들 많이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도 기운 내자고 동지들. 우리 훈련도 했었잖아. 우리 발밑은 지각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멘틀이야. 중간은 모호면이지. 말해봐. 그 지옥이란 게 대체 어느 층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따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이런 목소리였다. 넘실거리던 불안이 점점 가라앉았다. 아르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 10대 시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늘 그랬지. 종종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해서 알처럼 사람 골치 아프게 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설 땐 모두가 저도 모르게 그를 따르고 싶게 만들었지. 리더십. 부인의 눈에 자랑스러운 기색이 떠올랐지만 그녀의 웃음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특출나면 안 됐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난 갑자기 고열이 난 노동자를 돌보러 가야 했어. 그래서 아르세니를 기숙사에 남겨두고 우리 큰딸을 보라고 맡겼지. 그런데 다음날 그는 눈밭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 핏자국이 방에서 바깥까지 이어져 있었고 우리 아이는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단다. 그들은 그게 지옥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했어. 아! 설마! 얘네 딸이 키페리나 아니야? 인연이란 게 원래 설마? 뭔가 들어보니까 얼추 비슷한 상황 같은데? 딸은 사라져 있고 아빠는 죽었고. 키페리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부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과해야 할 건 나란다.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테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참 이상한 일이네.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이문 하나가 그녀의 입안에서 맴돌았는데 또 다른 청자가 대신 질문을 꺼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옥에서 뛰어나온 괴물이 당신 남편을 습격한 거야? 아니, 그럴 리가. 고작 1m 너비의 구멍에서 2, 3m 크기의 거대한 형체가 어떻게 나왔겠어. 부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얼굴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난 이사야. 아르세니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해보니 그건 자상이었어. 그 피 묻은 칼은 몇 미터 밖에 버려져 있었고, 그래서 난 개를 끌고 가 그 냄새를 따라가게 한 다음 그 괴물을 찾았어. 사냥개가 미친 듯이 짖자 건물 그늘에 웅크리고 있던 이가 겁에 질린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가 아는 사람이었다. 바실리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시나요? 옷에 저건 피? 이 자식이야! 붙잡아! 바실리 씨는 불쌍한 사람이었어. 난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았거든. 그는 생면부지에 노인을 얻고 한밤중에 우리 어머니 진료소 문을 두드렸어. 당시 그는 마을에서 가장 마음 따뜻한 청년이었고 모두가 그를 좋아했단다. 어릴 때 난 진료소에서 일을 도왔어. 그는 지나가는 길에 볼 때마다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며 착한 아이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지.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중에 시추 현장에서 그를 다시 봤을 땐 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 그때 40줄에 들어섰을 그는 그분 등의 초췌한 얼굴까지 5, 60대라고 해도 다들 믿을 정도였거든. 한숨을 쉬는 그녀의 얼굴에 동정의 기색이 묻어났으나 찌푸려진 미간에서 뭔가 더 이글거리는 감정이 느껴졌다. 그건 분노일까? 아니면 증오일까? 둘 다 맞을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단언할 수 없던 키페리나는 결국 작게 묻는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 둘이 눈색을 보면은 거의 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아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 그는 술김에 말실수했다가 다음날 잡혀갔다고 해. 그 후로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다고 하더라. 보르쿠타 광산구역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 아르세니가 그와 같은 기숙사를 쓴 적이 있는데 밤에 자주 놀라서 깨고 막 울부짖었다고 해. 이럴 수가. 사람이 망쳐졌구나.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어. 그리고 누가 밀고장을 썼는지 안다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사람은 매번 달랐지. 그곳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다시는 믿지 않았지. 내가 어릴 때 알던 그 오빠는 이미 죽은 걸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아이는 아, 어떻게 됐나요? 그날 아르세니 씨가 두 분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사라졌어. 이상하다고. 분명 여기가 맞는데. 총대로 그의 등을 내리치자 남자가 눈밭을 굴렀다. 어서 바른 대로 불어! 이 늙은이 종이 실상한 상태에서 까딱하면 본인도 기억 못하겠어. 큰일 났네.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날씨에. 바닥의 남자는 눈밭에 대기라도 했는 듯 펄쩍 뛰어올랐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난 내 말 들어. 너는 계속 파면 안 돼.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 그거 알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아주 안 좋은 일이.
우리 모두 거기로 끌려갈 거라고. 지옥으로 말이야. 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횡설수설 외치던 말은 마지막에 떨리며 찾아들었다. 그래서 난 그냥 너희를 겁줄 생각이었는데. 난 아이를 숨기고 악마의 경고처럼 꾸며 너 아르세니가 물러나게 할 생각이었어. 너희가 없으면 모두가 그만 받았는데 동의할 테니까. 난 그저 아르세니가 깨어날 줄 몰랐어. 그 칼을 가져간 것도 그냥 용기를 내보려고 그런 건데 난 몰랐어. 생각도 못했어. 라리사, 용서해줘. 경찰이 그를 데려간 뒤로 다시는 바실리스를 보지 못했어. 내 아이도 만나지 못했고. 내가 그를 원망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 역시 고난에 꺾여버린 불쌍한 사람인데. 하지만 나도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단다. 평생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키페리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황상 키페리나가 딸이 맞는 것 같죠? 아니면 그냥 진짜 우연치 않게 사건이 겹친 건지. 현실은 달라질 수 없다. 어떤 위로도 와닿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나처럼 감성적인 도룡뇽은 이런 이야기에 제일 약한데. 솥 안의 마도학자도 꼬리를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 작은 집은 침묵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키페리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부인을 발견했다. 어머 보렴, 눈이 그쳤어. 어라, 그러네요. 저기 작은 언덕 2개가 보이니? 키페리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저기 이어져 있는 2개 말씀이신가요? 그래, 바실리 씨가 그랬어. 당시 우리 아이를 놓아둔 곳에서 저 언덕 2개가 보였다고. 옆에는 작은 비탈이 있고 바로 여기 근처란다. 키페리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그래서 자주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녀를 찾고 계신가요? 어쨌든 여기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단서니까. 어느 날 내가 마주칠지도 모르잖니. 어느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가 한 소녀의 손을 이끌고 당시 내가 바로 여기서 널 발견했단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누가 알겠니? 만일이란 걸. 부인은 웃었지만 키페리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기 전 지나가던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운 좋게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잠시만요. 키페리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당신의 아이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에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아이의 포대기에 이름이 소노하져 있었나요? 그녀의 이름이 뭔가요? 설마 어쩌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추측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었다. 어수선한 생각에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버린 키페리나는 숨을 멈췄다. 길었던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그녀는 망연히 입을 여는 부인을 보았다. 다시아란다. 우리 큰딸의 이름이지. 어라? 그렇군요. 실망인지 아니면은 폭풍우 당해가지고 이름도 바뀐 건가? 키페리나가 여기에 존재하니까. 그런 건 아닌. 실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어리 빠진 듯 대답한 그녀는 곧 말하는 법을 잊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다행히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가 그녀를 구해줬다. 엄마!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또 우리는 안 부르고. 이 누나는 누구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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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이게 아니네. 아, 추측 다 틀렸네. 헛바람이었네 이거. 안톤, 율리야. 몇 번이나 당부했잖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길을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부인의 질책에 남매 중 오빠인 소년이 문밖을 가리켰다. 우리만 온 거 아닌데? 일리사도 우리랑 같이 왔어. 요 두 꼬맹이는 어쩜 좋으니? 부인은 기가 막힌 듯 이 말을 문질렀지만 호기심 가득한 조상의 눈은 이미 방 안의 키페리나에게 향해 있었다. 혹시 다샤 누나야? 언니 찾은 거야? 부인은 아기들의 작은 머리통에 꿀밤을 먹었다. 아이씨, 다 울려놓고. 또 시작이구나. 보는 사람마다 언니 누나라고 착각하다니. 다시아가 이 언니만큼 잘하려면 몇 년은 더 지나야 한단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지켜보며 빙긋 웃음 짓던 키페리나는 곧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여기 두 꼬마는... 이쪽은 우리 둘째의 아들 안톤, 옆에 있는 아이는 여동생 율리야. 얌전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 사실 개구쟁이들이니까. 생각해보면 아르세닌을 매다 박았다니까. 안녕 누나. 언니 안녕? 그런 거였군요. 안녕 얘들아. 그런데 키페리나는 어떻게 말해야 무례하지 않을지 고민했지만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던 작은 생물은 에티켓 같은 걸 따질 필요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죽은 거 아니었어? 그 후에 어떻게 이 두 꼬맹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도령령 씨, 그렇게 물으면 너무 실례잖아요. 키페리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런 내 잘못이야. 너희가 오해했구나. 후유증이 좀 남아서 바깥 출입이 힘들긴 하지만 아르세니는 살아있어. 잘 살아있지. 아, 안 죽었냐고. 뭐야. 당시 난 그들을 따라 다급히 기숙사를 가로질러 달렸고 눈 속에 누워 있는 아르세니를 발견했어. 눈을 붉게 물들어 있었지. 이후의 일은 나도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들에게 듣기론 내가 아르세니의 상처를 지으라고 그들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목소리로 사람을 불러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도 내가 나한테 감탄한다니까. 그렇게 된 일이구나. 그쪽이 사람 오해하게 말했잖아. 고개를 휘휘젓는 함장솥은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았다. 잠시 깜짝 놀랐던 키페리나도 이내 활짝 웃었다. 정말 잘 됐네요. 살아있으면 얼굴을 보고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녀는 다시 두 꼬맹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흥미로운 듯 함장솥을 빤히 보고 있었다. 안톤, 율리아, 다 좋은 이름이네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녀는 눈앞의 부인이 아직 예전 그 눈보라 속에 갇혀있을 줄 알았다. 이 순간 망설이는 그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그녀도 줄곧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기 마련이잖니.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해. 난 우리 다시아가 그리워. 애를 찾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지만 난 여전히 아르세니와 여기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 거야. 모든 게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며. 옆에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복잡함이 느껴졌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아가 그것 때문에 날 탓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어. 그럴 리가요. 부인은 이렇게나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딸인 다시아도 분명 착한 아이일 거예요. 이 모든 건 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아도 부인이 불행한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적어도 저였다면.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문득 키페리나는 뭔가 떠올랐다. 그래, 그게 우리의 일방적인 어축인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에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바랄 거야. 우리 집 큰딸 자리는 영원히 다샤를 위해 남겨둘 거야. 난 그 아이를 사랑해. 내가 아르세니를 사랑하고 안톤과 율리아를 사랑하듯이 아이들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응? 맞아. 당연하지. 두 아이가 펄쩍펄쩍 뛰며 달려들었다. 부인은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 덕분에 마침내 나도 깨달았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희망을 품는 게 허락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키페리나를 보았다. 다정한 눈빛이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거렸다. 아이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순간 키페리나는 자신도 그 품에 안겨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폭풍우의 진실은 외부인에게 누설할 수 없었기에 키페리나는 결국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전 서커스단을 찾고 있어요. 우트렌나야 서커스단이요. 그래도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그들은 여기에 없어요. 우트렌나야! 우리 우트렌나야 알아! 어라? 아? 밖에도 놀란 기색의 앳된 목소리가 울렸다. 두 아이는 정신없이 꼬깃꼬깃한 포스터 한 장을 꺼냈다. 봐! 이건... 포스터의 익숙한 문구에 키페리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진짜잖아? 하지만 어째서... 진짜야? 누나가 잘못 찾아왔으니까 그렇지. 봐, 여기 가장 멋진 공연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칸달락샤에서 만나요라고 쓰여 있잖아. 공연은 칸달락샤에서 해. 여기가 아니라. 우리도 공연 보고 싶었는데 우체부 오빠가 시간 맞춰 못 갈 거라고 했어. 거기는 아주 멀다고 했거든. 어디 보자. 어머, 진짜 그러네. 포스터를 건네받은 부인은 결국 아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공연은 7시에 시작하는데 칸달락샤는 여기서 200km 넘게 떨어져 있잖니. 지금 가도 이미 늦었어. 이렇게 하자. 엄마가 우체부 오빠한테 서커스단 소식을 챙겨달라고 할게. 그러면 다음 공연 때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너희를 데려가 줄게. 어때? 좋아. 약속한 거야. 두 아이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키페리나는 아이들 눈에 담긴 실망을 읽을 수 있었다. 잠깐만요.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공연에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트렌나야의 공연을 보러 가요. 오? 오? 아까처럼 사고 나면 안 되는데? 고통은 종종 차갑고 날카로워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피하세요.
이거 한순간이라도 스치면 안 되는 거구나. 오. 꼴.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하게 합니다. 키페리나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할 겁니다. 별을 따는 용기를 떠올리면 두려움의 방해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걸 먹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글이글스. 게임이 어려워요. 미니 게임스. 노노노노. 아니 왜 이렇게 어렵지? 성공. 승리. 멀미나요 그것보다. 좀 멀미나는 것 같아. 들어오십시오 귀한 손님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공연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입장하는 인파를 따라 키페리나도 두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기대 때문인지. 하지만 의문은 결국 공연이 시작되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둠빰빰. 다음 순서는 우리 공중공예사 탈리아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호 속에서 아름다운 몸짓의 소녀가 와이어를 밟았다. 와, 걷는 게 엄청 안정적이다. 마치 허공을 걷는 것 같아. 키페리나는 고개를 들고 허공에 있는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본 적 없는 소녀였다. 무대 앞뒤의 서커스 단원 모두 그녀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기 있는 건 그녀의 우트렌나야가 아니었다. 마음속에 있던 한 가닥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차분하게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도 대단하네. 나 못지 않아. 공연은 볼거리가 넘쳤고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모든 게 참으로 익숙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리워한, 잃어버릴까 겁냈지만 결국 작별해야 했던 우트렌나야였다. 그녀의 집이었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 남이 줄 타는 모습을 보는 건 이런 느낌이었구나. 상대가 그녀를 대신해 높은 곳으로 날아 우주로 아득히 먼 하늘 끝으로 비행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시선도 더 먼 곳을 향했다. 하늘을 가린 저 천막은 그녀에게 좁지만 따스한 작은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가릴 수 없었다. 눈보라에 벗겨지고 그 이면의 실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키페리나가 언젠가 직접 목도했던 광경이었다.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알겠어. 우주를 멀리 바라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은다. 마찬가지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긴 강물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런 거였구나. 이 순간은 이제 알겠어. 유일한 거야. 그때의 결심이 마음속에 되살아났지만 이 순간 그것은 더 공고해지고 확실해졌다. 과거는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고
미래에는 기대할 만한 희망이 아직 존재한다. 그렇게 가만히 멈춰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부끄럽지만 서커스단 공연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상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고 즐겁네. 우릴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옆에 앉아 고개를 돌린 부인은 말을 하다가 멈췄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뭔가 이해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가려고 아가? 우릴 데려다주고 가야지. 파도 같은 환호성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키페리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주머니 안에 마지막 전송 플로피 디스크를 만지작거렸다. 라리사 씨, 그리고 안톤 군, 율리아 양.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데려다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 때로는 더 강렬하고 피하기 어려운 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으세요. 오, 와우. 휴. 뭐야 이게?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일단 우리와 함께 지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구나.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라리사 씨. 나중에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지 아가. 너야 언제든 환영이란다. 또 만나 언니. 언니, 집에 다른 요정도 있어? 왜? 순식간에 우리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마법을 부리잖아. 아니야 율리야.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돌아갈 곳에도 요정은 없고. 하지만 다정한 사람들은 많아. 돌아가면 수업을 들을 거야? 응, 난 아직 배울 게 많거든. 난 수업 싫은데 재미없어.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뭘 할지 아직 생각 못했어. 누나는?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최대한 많이. 그럼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맞아. 우리 천천히 결정하자. 왜 이렇게 급해? 공로 축하 파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냥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이번 정성 플로피 디스크 체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라플라스에서 보낸 훈련 책자를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윈드성 씨가 시간 내주시면 레이라인 학 수업도 계속 듣고 싶고요. 아니 그걸? 또 아니면 제 노트를 들춰보고 체력 훈련을 하거나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 녀석들은 걱정할 것 없겠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별거 아니야. 그럼 가자. 마침 나도 돌아가야 하니까. 네, 가죠. 넓은 행사장은 손님들로 가득했다. 정장 사람인 사람도 있었지만 꽤 많은 이들이 장소에 맞지 않는 제복이나 연구복을 입고 있었다. 인파에 둘러싸인 연구원도 그중 하나였다. 포인터씨, 소속팀이 완성한 연구에 저희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팀원분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령 히사베스 씨와 그 젊은 우주비행사분 말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기꺼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르도비에 씨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선생님 쪽 지부에서 플레세츠크의 르놈 강석 유통 및 이용 방면으로 협력을 원한다고. 일단 그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근처에서 대부분의 사교적 업무를 도맡고 있는 동료를 바라보며 한 매조사가 디저트의 마지막 스푼을 입에 쏙 넣었다. 역시 수플레는 갓 나온 걸 먹어줘야 한다니까. 재단 셰프가 실력이 괜찮네. 난 저쪽의 양갈비가 더 마음에 들어. 얼른 한 접시 더 가져다줘. 그건 먹었잖아. 난 저기 비프 타르타르가 더 먹고 싶은데. 그 순간 제3자가 끼어들며 형제간의 무의미한 다툼을 타이밍 좋게 끊어주었다. 히사베스 씨, 등록 마쳤어? 문제 없어? 청년의 옆으로 걸어온 소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한 사람만 남은 것 같네. 키프리나 양은 아직 안 왔나요? 지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자리에 관심이 없어서 올 생각이 없는 걸지도 모르지. 난 괜찮다고 봐. 오늘은 누가 출퇴근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녀의 가벼운 말투에 마주한 갈색머리 청년의 눈살이 찌푸렸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군 걸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가게 하면 안 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파티장 입구로 향하는 보이저가 눈에 들어왔다. 부탁받은 자기 소임을 떠올리며 청년도 서둘러 따라갔다. 할리야, 아, 귀여워. 보이저, 보이죠? 여기 있었구나. 하도 사람이 많아서 다들 못 찾을까봐 걱정했어. 네임데이 씨도.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어요. 다만 키프리나 양이 이러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뿐이죠. 무슨 일 때문에 늦은 거예요? 라리사 씨가 제가 파티에 참석할 거란 얘기를 듣고 꾸미는 걸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냥 옷만 몇 벌 갈아입어봤는데 아무래도 어색해서 결국 평소 차림대로 입었죠.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라리사 씨가 대신 따은 머리를 정리해 주셔서 보기에 어떤가요? 알리야, 예뻐. 지난 며칠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난 모양이네요. 키페리나의 미소에 옆에 있던 청년은 근심을 거두었다. 소녀의 친구도 입꼬리를 올리며 흥겨운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새하얀 꽃다발이 키페리나의 앞으로 다가오고 맑은 향이 소녀의 코끝에 입 맞췄다. 이건 나 주는 거야? 응. 기묘한 찰떡 호흡으로 키페리나는 곧 친구가 전하고 싶을 말을 알아들었다. 감사해요. 네가 여정 중에 발견한 꽃이라는 거지? 정말 예쁘다. 고마워. 너도 멋진 여행을 했단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네. 이름 모를 그 꽃다발을 챙기며 키페리나는 홀 방향을 살폈다. 선생님이랑 히사베스 씨를 찾는 건가요? 방금 아까 윈드송 씨를 봤는데 아부구스트, 니나, 표트르 등 학우들을 당신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청년도 그 갈색 외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루시 씨에게 불려갔으니 조금 기다려야 할 거예요. 히사베스 씨는 저기 있어요. 네임데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본 키페리나는 곧 연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상대는 분명 그녀를 보고도 시선만 힐끗 던진 후 파지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건 초대였다. 키페리나는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갔다. 복도를 따라 앞으로 걷던 두 사람은 인적없고 떠들썩한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는 곳에 다다랐다. 여기 공기가 훨씬 선선하네. 약간 춥긴 하지만 근데 같은 겨울인데도 폭풍 이후엔 전부 다 따뜻해진 느낌이야. 착각인지 몰라도 돌아가서 데이터를 뒤적어 보면 되겠지. 어쩌면 말씀하신 공로 축한 파티 규모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더 격식 있게 차려입어야 했는데 신경 신경 쓸 쓸 거 것 없어. 어차피 이 파티가 온전히 우리를 위한 건 아니니까. 사실 더 이전의 폭풍 이후에 라플라스는 난장판이 되었거든. 그래도 그 루시 씨 덕분에 겨우 정상 궤도로 돌아왔지. 재단 쪽 상황도 별다르지 않았어. 근데 지금 폭풍우가 또 닥쳤으니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그들도 한숨 돌리고 웃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폭풍우가 다시 막무가내로 찾아와도 우리가 비밀스러운 척하는 그 베일을 언젠가 벗겨낼 거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란 말씀인가요? 그리고 이건 모두를 위해 연 파티인 거고요. 우린 모두가 신나게 놀 수 있는 핑곗거리일 뿐이야. 나 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안 그래? 정말 잘 됐네요. 우리가 한 일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니. 그것도 저에게는 희소식인데요. 너 예전이랑 좀 달라 보이는데? 앞에 있는 소녀를 바라보는 히사베스의 꼬리가 휘었다. 사실 내가 다른 소식도 다 가져왔거든? 지금은 아직 기밀인데 얼마 후에 재단에서 발표할 거야. 너도 분명 알고 싶겠지. 키페리나에게 다가온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이 폭풍우에서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에? 키페리나는 순간 머릿속에 새하얘졌다. 그녀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 말은 제일 방어선 학교 학생이라던데 타임키퍼로 임명되어 폭풍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을 거라나? 에? 뭔가 시간선이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만, 그럼 윈드송이랑 빌라는 뭐지? 생각해보니까 라야시키에 버틴 나왔었나? 올라라? 재단에선 그 사람을 우리한테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 타임키퍼가 얻은 데이터는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맞아,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생긴 거야. 그 빌어먹을 폭풍우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우리가 또 한 걸음 다가간 거지. 히사베스의 세트로 긴 동공이 흥분으로 살짝 떨렸고 키페리나의 마음속에서도 파란이 일었다. 아, 나 시간선 잘못 알고 있었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진짜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였다. 이전과 이후의 긴 시간 동안 들인 노력이 당장 보답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녀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한 길에는 이미 희망의 불꽃이 피어 있었다. 응? 품에 그건 뭐야? 아까 보이저가 준 이름 모를 꽃이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아, 이거 막 커뮤니티에서 누가 정리한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보이저가 아까 저한테 줬어요. 이런 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왜요? 히사베스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그건 라일락이야. 봄에 피는 꽃인데 이상하다. 왜 지금? 그녀는 불현듯 실소를 터뜨렸다. 진짜 정신 빼놓고 사네. 바쁘다고 몇 월인지도 까먹었어. 키페리나도 웃었다. 맞아요, 히사베스 씨. 보세요, 벌써 봄이에요. 벌써 봄이에요. 여기서 라일락의 꽃말을 찾아볼까요?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 우정, 아름다운 맹세. 아우, 재밌었습니다.